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분위기가 좋은 오늘장 안에 나온 핫한 이슈들 한 큐에 또 정리하고 남은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올리온 컨설팅 윤혜림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두 분의 탑픽주가 지난주에 소개해주셨던 탑픽주들이 일주일 만에 다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우리 윤혜림 대표님은 지난주에 SK하이닉스를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잠시 후에 또 SK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추가 상승 어떻게 보시는지 잠시 후 첫 번째 순서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 엑시콘, CXL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엑시콘이 또 어제는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CXL, 엑시콘은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네,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는 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챙겼다가 추후에 조정 시 재매수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엑시콘을 과거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굳이 매도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애매한데요.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분들은 좀 챙기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CXL 쪽에 대한 모멘텀, 그 테스터 쪽에 대해서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엑시콘 계속해서 홀딩해보면서 오늘은 과연 어떤 탑픽주를 준비하셨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의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대장 탑2 모두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오늘 또 HBM4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도 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33만 원 선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시티그룹에서도 목표 주가를 43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지난주에 SK하이닉스를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상방은 지금 어디까지 좀 열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상방은 지금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4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네. 중기적으로 중장기까지라고도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진짜 40만 원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스피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저항선을 이미 돌파를 해서 역사적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연 그 상승의 주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제 1억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진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추천을 드리지 않고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분량을 가져가시면서 제가 봤을 땐 저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 조정이 오면 지금 담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조정이 안 오고 계속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쯤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약간의 이런 재료 소멸 느낌으로 조금 약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또 관세 얘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한 번씩 시장에 조정이 빌미를 줄 때 또 관세를 빌미로 시장에 조정이 옵니다. 그렇게 언제든 기회는 올 수 있으니 그때 다시 신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도 좋으니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익절을 하시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7만 5천 원 선을 넘어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당연히 어떠한 이런 실적, 기술력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양 소부장으로 눈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40만 원 선까지 바라봐도 괜찮겠지만 일단 다음 주 FOMC도 있고 또 관세라는 빌미를 준다면 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다면 일부는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향소부장주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범용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낸드까지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일제히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반도체 흐름이 심상치 않아서 좀 여러 번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소부장주 어떤 거 봐야 돼요라고 여쭤봤었는데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4년마다 돌아오는 이 증설 사이클이 이제 초입 단계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 AI 사이클의 도래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전에도 나왔다가 또 최근에 이제 오라클이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올라올 만한 기업들은 저는 꽤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 구간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군들이나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몇몇 기업들을 보면 지금 이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뒤늦게나마 지금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소재 땅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서 가장 늦게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기업들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갔을 때 소재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내가 지금 신규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소재 쪽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양새를 만들고 있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부담이 될 경우에는 소재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동진 세미캠도 좋고요.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선 한솔 케미컬이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못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2조가 조금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렇게 좀 큰 기업들이 방향성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기업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소재 쪽 후발주저로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동진 세미캠과 한솔케미컬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징주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최근 AI 버블론에 대한 의심론이 좀 꺾이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같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종착지 AI의 종착지는 피지컬 AI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로봇주들이 연일 지금 종목별로 순환 매장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2주 전에 클로봇을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지난주 뭐 엑시콘과 더불어서 지금 클로봇도 수익률이 엄청나요. 저 앞자리가 네. 2자로 바뀌고 26,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로봇주들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순환매 쪽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클로봇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지금 장 후반으로 가면서 로봇주들 로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클로봇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랑봉투법과 관련돼서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물류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코닉 오토메이션인가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코닉 오토메이션 맞네요. 이런 스마트 팩토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만 뭐 T 로보틱스라든지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변동성이 덜 나왔기 때문에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로봇주들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그리고 장중에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로도 수급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지금 오후 1시를 넘어서부터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오늘 오전부터 퓨리오사 AI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AI 소프트웨어로도 지금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소프트웨어도 불기둥 랠리가 시작되는 것인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실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런 AI 버블론을 딛고 일어서면서 지금 약간 이제 광기의 영역으로 AI발 테마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금리 인하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진정한 버블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지금 둘 다의 위치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두 시장 모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오랜만에 카카오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버린 AI 이후로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기회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AI 소프트웨어 쪽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장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원전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가 원전이 아닌 다른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그동안 원전은 정책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비중을 좀 줄여야 될지 당분간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이 원전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초반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름이 안 좋았고, 반대로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태양광과 풍력 기업들이 아침에는 주가름이 좋았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원전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가 좀 달리고 있고, 신재생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우리가 맞서 싸울 필요는 없겠지만, 원전이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소외감이 좀 들 수가 있어서 원전주를 보유하는 것이 좀 답답할 수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그래도 우상향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신규 매수는 전 좀 자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맞서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꺾인다라는 관점보다는 하방 경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원전 쪽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면 여기선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지금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1% 채 되지 않게끔 지금 많이 하락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크다면 조금 줄여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원전주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이 보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가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뭐 LNG나 SOFC, 뭐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형태의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어제는 또 SMR 상용화까지 뭐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연료전지 SOFC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섹터는 어딜지, 뭐 SOFC, 태양광, 풍력 많아요. 이 에너지 쪽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런 어떠한 정부의 이런 정책에 따라서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테마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 스윙 관점으로 트레이딩 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어떻게 에너지 정책이 또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연료 전지에 관련한 좀 테마가 약간은 우리가 좀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시장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서 좀 신선한 테마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연료전지, 특히 뭐 수소 연료전지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지금 범한 퓨얼셀이 아침에 최고가 35,950원을 보여주면서 수소 쪽이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쪽 에너지 테마는 당분간 우리가 조금 트레이딩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조금 안전하게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이제 SK 이터닉스를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SOFC 발전소 사업권도 확보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친환경 측면으로 봤을 때 뭐 ESS도 하고 풍력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모두를 중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다시 눈여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에너지는 워낙 또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정책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스윙 관점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징주로는 SK 이터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3일 키트로다 SC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알테오젠이 오늘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50만 원 선 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약간 세론이 출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감도 있어요. 앞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도 SK하이닉스 리뷰 도와주실 때 오히려 FOMC 이후에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을 일부 챙겨보자라고 하셨거든요. 네.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제약바이오 전략 좀 세워주실게요. 저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 드린 것이 좀 무색하게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연말까지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이번에 FOMC 회의 이후에 세론 물량으로 좀 출회가 된다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와 제약 쪽과 의약품 쪽에 대한 업종 지수를 보면 12월 달에 좋았던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하반기 때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고 지금 금리 인하가 3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저는 제약바이오는 우리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담아놔야 되는 종목군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는 제약바이오 종목 한 개라도 꼭 포트폴리오 안에는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한테도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FOMC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또 어떤 종목들 또 좋게 보고 계시는지도 여쭤볼게요. 워낙 또 종목 잘 보시잖아요. 사실 뭐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ABL바이오가 좋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챙기고 가져가자 주의라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이미 수익이신 분들은 이제 조정에 조금씩 담아가면서 중장기로 가져가시기 때문에 일단 탑3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워낙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투자하기에 변동성이 크니까 뭐 ETF를 모아가시는 관점도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시간과 조금 금전적인 여유만 있다면 저는 지금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사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아직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이 100만 원 초반선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할 때 항상 3반은 이제 100만 원 이하에서 사모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8만 원, 9만 원 정도에서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니까 100만 원 아래로는 좀 빠지지 않고 지지하는구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삼바도 제약바이오 관점 그리고 코스피 관점으로 봤을 때 타이밍이 언제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부터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모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모멘텀이 탄탄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짧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다날, 헥토파이낸셜, 뭐 카카오페이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이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다 약간의 윗꼬리가 조금 달린 상황인데요. 윤혜림 대표님, 스테이블 코인도 그동안 좀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하반기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어제 미국장에서 서클이 올라오니까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좀 조정이 길었는데 다시 상승하겠구나 보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조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요 며칠 봤을 때 거래량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제 바닥에서 다시 좀 상승하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금리나 좀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9월뿐만 아니라 10월까지도 언제든 우리가 조금 단기 테마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많은 비중을 떼는 마시고 우리가 이제 좀 스윙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눈여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 바로 공개해 볼게요. 클로봇에 이어서 엑시콘에 이어서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오늘 사실 살짝 뜬금없을 수가 있는데 제가 네. 오늘 원전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전 쪽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전에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이 보성파워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다른 원전주들과는 주가 흐름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보성파워텍이라는 기업을 원전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요 보성파워텍이 전력기기 쪽과 엮이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가지고 있지만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원전 쪽이 조정을 받더라도 전력기기 쪽과 묻어간다라고 하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정말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요 보성파워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도 전력기기 변압기라든지 송전 배전망을 만들고 철탑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4,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3,5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성파워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다른 분들이 반도체, 로봇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산일전기 가져왔습니다. 지금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정에 매도를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AI발 이런 가장 큰 수혜가 이 데이터 센터 변압기 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조정에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크게 산일전기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산일전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변압기 3대장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구속주로 산일전기 오늘 탑픽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탑픽주는 산일전기, 보성파워텍입니다. 앞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